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벌써 들어왔네요. 자, 시간에 쫓겨가지고 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오늘 부동산 특집으로 할 겁니다. 네, 세상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는 미국 부동산, 2교시는 한국 부동산. 네, 오늘은 전 세계 부동산 총정리입니다. 이야.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유튜브 채부심 채널을 운영하시는 네. 최상욱 대표님. 이분은 네. 참 수식어가 네. 너무 많아서 일단은 유튜브 채부심 채널 운영자로 오늘 네. 소개해 드릴 거고요. 사실 그에 앞서서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가 미국 부동산 중에서 예, 오피스 빌딩, 예. 요즘 샌프란시스코의 요즘 그 빌딩이 아주 똥값이랍니다. 하나 샌프란시스코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맞댑니다. 가서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하네.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공실률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네, 엄청나고 그래서 건물도 막 헐값에 쏟아지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은행들도 지금 뭐 벌벌 떨고 있고. 예, 그게 미국의 요즘 지방은행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 네. 얘기도 좀 저희가 자세히. 둔촌 주공만 자꾸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늘 다녀올 겁니다. 네. 그 이전에 새로운 광고주가 왔죠? 아, 선영 크리에이티브 보이십니까? 네. 아, 제가 이 보니까 제 이 대표님이랑 한번 만났거든요. 네. 대표님 성함이 선영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영아 사랑해. 선영아 사랑에 노렸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다들 이걸 물어보면 아니 혹시 대표님이 선영이 혹시 따님이 선영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뭐 하는 회사냐면 PPT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하여튼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네. 그걸 자료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좀 귀한 강의를 해야 된다든가 뭐 어디 발표를 해야 된다든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든가 할 때 내용만 대강 주시면 여기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업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많이 이용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다양한 걸 아끼려고 할 때 네. 쓰면 좋다. 이게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안 하고 진짜 중요한 PT 네. 이런 거 막 큰 돈이 걸린 PT. 여기 설명 보니까 퀄리티 위주 고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싸게 하려는 거는 아니다. 저 내일 발표하는데 PT 좀 만들어 이런 거 안 봤습니다. 대학원생, 뭐 대학생 그런 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기업들이 주로 네. 써야 되는 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에게는 광고주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정보입니다. 저희는 뭐 광고를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정보가 되지 않는 그런 광고는 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건강해지라고 광고. 여러분 인테리어 좋은 시계 하시라고 저희에게는 광고지만 여러분께는 다 생활의 정보 지식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잠시 후에 장순원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의 부동산 전문 기자 둔촌 장순원 둔촌 기자. 장순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둔촌에는 요즘 별일 없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너무 궁금해. 제가 못 들어갔잖아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둔촌. 참고로 지금 17억에 팔렸답니다. 뭐가요? 13억이었잖아요. 원래 그게. 네, 저점이 13억이었어요. 그때 미분양이 분양가가 들어가- 많이 13억이었는데 분양가가 최근에 13억이었죠. 조합원 매물이 나왔는데 17억 원에 팔렸답니다. 벌써요? 네. 그럼 4억 차익이네. 조합원 매물은 이제 향이나 동이나 이거 보고 원래 할 수 있는 조금 한 거였으니까. 1억에서 2억 정도 비싸긴 비쌌죠? 했어요. 어. 네. 아. 한 아주 저점 대비는 한 2, 3억 정도 오른 거네요. 그래도 몇 달 안 됐잖아요, 지금. 원래 매일매일이 다른 겁니다. 또 그러다 다시 내릴 수도 있고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신 다음에 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냥 올랐거나 내렸거나 하는데 네. 내가 살 수 있었고 살까 말까 했던 게 오르면 저는 넣었으면 거의 됐을 것 같아.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돈이 있고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서 로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계속 안 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방금 안 대표님처럼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화를 냅니다. 너무 화나요. 네. 그냥 내가 좀 돈이 부족해서 계속 못 사고 있으면 네. 저는 샤넬백 가방 가격이 올랐다고 화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돈도 좀 내가 살려고 부족하기도 했던 거 하고. 아니니까. 네. 그래서 큰일입니다. 이거 빨리 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올라도 싸움, 내려도 싸움. 네. 아무튼 오늘은 미국 부동산이 주제니까. 거의 여기까지 네. 하고 미국의 오피스. 다행히 미국이 부동산이 더 난리야. 아, 속이 시원하죠? 이제? 미국은 왜 그렇습니까? 미국도 주택은 괜찮습니다. 주택은 괜찮습니까? 네. 오피스가 지금 문제. 네, 주택은 괜찮은데 예. 오피스가 좀 문제라서 최근에 이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미국의 은행들의 주가가 안 좋고 뭐 도미노 파산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기저에는 그 미국 오피스의 어떤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미국 오피스 시장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제 공실,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쯤에 그 오피스를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 만기들이 돌아오거든요. 그 문제랑 최근에 미국 그 지방은행들 중심으로 지금 유동성들이 안 좋잖아요. 예. 위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꽤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도 네. 기업 대출은 네. 2년, 3년 요 정도가 항상 만기인가 봅니다. 네. 우리도 길게는 안 해주거든요. 예.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은 뭐 30년도 해주고 막 네. 40년도 해주고 장기 모기지 해주는데 네. 빌딩 담보 대출은 그렇게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짧게 해줘요? 빌딩 짧게, 담보 짧게. 대출은 보통 그러니까 만기가 보통 3에서 5년 사이가 제일 많다고 하고 아 그래요? 그것도 알아보셨군요. 미국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한 75%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금리 변화에 이 시장이 가장 변동금리로도 하고. 네, 변동금리가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르면 이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구조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즘 금리가 올라도 주택 네. 시장은 별로 안 떨어지는데 다 고정금리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죠. 주택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줬던 금융회사는 2년, 3년 혹은 5년 후에 네. 만기가 돌아왔는데 불안해? 네. 싶으면 대출 거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건물주는 내 이럴 줄 알고 현금을 갖고 있었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은행 가서 대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A 은행이 대출 거절 한 게 뭐 저 건물주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상황 보니까 좀 불안할 것 같으니까 안 해주는 대출이니 네. 비슷한 규모의 금융권에서는 안 해준다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저축은행 같은 데 가서 해줘야 받아야 되는데. 되니까 미국의 중소형 지역 은행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또 그러니까 뭐 미국도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는데 대형 은행들은 사실 이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예. 포지션도 좀 작고 덩치가 크니까 버퍼가 있잖아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은 사실은 거의 여기 오피스 전체 대출 자산 중에 오피스를 포함한 이제 상업용 시장 대출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되니까 예.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 중소형 은행들, 우리로 치면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지역은행부터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태롭다 하니까 이 지역 그 중소형 은행들이 좀 뭔가 좀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크게 보면 뭐 예. 오피스, 그다음에 이제 멀티패밀리라 그래서 왜 이제 기업이 뭐 아파트 뭐 한 200채, 300채 정도를 갖고 이제 임대해 주어서 그 렌트비를 받는 그런 기업형 임대. 뭐 기업형 임대 아파트 뭐 이런, 거기에 뭐 기숙사도 포함되고 뭐 노인용 주택 이런 거 다 예. 포함되는데 그런 기업용 임대 아파트, 그다음에 뭐 창고 이런 물류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랑 이제 리테일 뭐 이런 쪽을 크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리테일하고 이런 뭐 숙박 시설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고 예. 지금 가장 좀 심각한 게 이제 오피스 쪽이 많이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2022년 2월 정도로 고점으로 보는데 한 30%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1년 사이에. 30%요? 네. 많이는 안 떨어졌네요. 근데 예전에 많이 글로벌 떨어졌죠. 금융위기 때 한 50% 정도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네, 가격이. 그때는 고점대비. 그때는 그때는 반토막이었고. 반토막이고 지금 뭐 한 3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예.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네,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그럼- 지역별로는 뭐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이 미국의 오피스 시장이 부닥치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게 공실 문제. 그러니까 왜 사람이 없다. 왜 네. 뭐 인구가 줄어요? 뭐 왜 갑자기 공실이 늘어요? 재택근무하느라 그런가요? 네, 재택근무? 그렇죠. 그 뭐 미국의 이제 평균 공실률이 여기 음. 잠깐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 그 오피스의 평균 공실률이 한 13.9%가 정도 되고요. 예. 그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도 많이 투자한 이제 뉴욕이 한 15.3% 돼요. 이게 뉴욕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수준보다 높습니다. 지금 이미. 뉴욕은 평소에는 공실률이 낮았다가 네. 최근 들어서 전체 평균보다 공실률이 높군요. 근데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제 LA 뭐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공실률이 나왔는데 이야, 저 공실률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진짜 요게 어마어마하다. 요게 이제 팬데믹 이전에 한 3.6% 정도였는데 지금 예. 한 28% 정도 된다고 해요. 야. 한 거의 7, 8배가 공실이 늘어난 거죠. 저기 저런 ETF 없습니까? 공실률 ETF. 진짜 저기는 어마어마군요. 그 샌프란시스코 IT 기업들이 나빠져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2019년에 한 3억 달러 정도 하는 빌딩, 그러니까 중심가에 있는 빌딩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까요? 예. 요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실리콘밸리가 있고 예. 이거 바로 아. 위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차로 1시간 거리. 예,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어떤 뭐 기업들이나 네. 예. 혹은 여기에 돈을 내주는 이제 금융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미국 서부예요, 저기가? 네, 서부입니다. 요 밑에가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LA고? LA가 있고 그 위쪽인데 가봤어야 알지. 뭐. 네.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기도 LA가 하고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래에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 화를 내요.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안 가봤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에 이제 IT랑 금융 회사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제 많이 실적이 안 좋아졌잖아요. 예. 우리 아까 있던 건물이 여기인데 건물 이 괜찮은데. 중심가입니다. 이 오. 건물이 뭐 상당히 괜찮죠 컨디션. 여기에 원래 유니언뱅크가 아마 본사로 활용했던 건물인데 아. 예. 그 유니언뱅크는 지금 빠져서 이게 거의 다 공실인 상태예요. 아. 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낮인데 여기가 그 아까 보여줬던 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샌프란시스코 중심지면서 이게 왜 랜드마크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전차. 예. 예. 요게 다니는 길인데도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 요 지역에 이제 이 빌딩이 원래 2019년에 한 3억 달러 정도 이제 가치를 평가를 받았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4천억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유니언뱅크가 2020년에 여기를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내놨어요. 당시에 예. 이제 2억 5천만 달러에 내놨거든요. 아, 이 건물이 유니온 뱅크 건가 봐요. 네, 네. 어. 그래 2020년에 내놨는데 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그 팬데믹이 와서 아, 그렇지. 바로 온 직후라서 안 코로나 팔렸는데 직격탄이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안 팔려서 지금까지 팔리지가 않은 거죠. 아, 그래요. 네. 몇 년째 못 팔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정도 못 팔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그러니까 매각 호가를 2억 5천만 달러로 불렀거든요. 예. 3억 달러보다 조금 낮춰 불렀는데 예. 계속 안 팔리다가 지금 현재 가치로는 뭐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대충. 800억 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된 상황인 거죠. 야. 800억이면 저하고 안 대표하고 둘이 돈 좀 합치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못 사. 조금 더 못하면 되지. 네. 이리저리 투자를 받아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고 이제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건물 가격이 주식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좀 그 이쪽 상업용 빌딩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예.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그 특수성이 있어요. 특성이 조금 있다고 해요. 지금 예. 아까 여기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배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 화면 보시면 지금 IT랑 금융 쪽에서 해고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해고가 많이 되니까 사실 그 공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줄 수밖에 없고 예. 또 미국의 이제 직장 복귀율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50%도 안 된 상황입니다. 예전에 100%였다가 뭐 이런 것들이 예. 아직도 출근 안 하는 거군요. 출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절반 정도는 출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70에서 뭐 100%까지 다 이제 출근한 아시아권은 그렇다고 하고 뭐 한국은 100%고 언더스탠딩은 150% 정도 되죠. 네. 저희는 출근해야죠. 뭐 주말에 출근 뭐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왜 출근 안 하지? 출근 안 하고 스스로- 일이 됩니까 이게? 미국인들은 집이 너무 좋구나. 마당도 있고 네. 뭐 아니 편하고 그때 그러니까 항상 노동 보기 싫은 거야. 미국의 고용률 지표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조건이 당신은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나는 재택근무가 아니면 그냥 회사 안 나가겠습니다. 저게 사실 기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딱 단결해서 그럼 안 가요 그러는데 다 안 가요 그러면 사장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그 우리 재난 수당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유 말어 그럼 뭐 이렇게 한 번씩 튕길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게 네. 아마 미국의 근로자들을 본의 아니게 단결하게 만든 게 아닌가. 예. 와, 진짜 네. 미국의 노동자들은 엄청 단결력이 그러니까 상황이 강하군요. 이렇다 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어진 지 한 20년 넘은 건물인데 캘리포니아 저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공실률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그 인력 수요가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팔 때 그러니까 6천만 그래. 달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팔려면 이 건물이 계속 비어 있는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사무실로 사람들이 나오고 네. IT 기업들이 네. 다시 직원들 채용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영원히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고 게다가 그 사람들이 출근하더라도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아마 지은 지가 20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네. 그런 건물에 대한 잔존 가치의 평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근 상황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20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요거는 여기는 이제 좀 추정인데 여기 이제 은행이 유니온뱅크 본사로 활용되던 곳이고 지금 은행 상황 또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최소한의 이 금융 비용이라도 좀 막아보자 하는 니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뭐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뭐 한두 곳이 아니니까. 그렇지 월세도 네. 안 나오니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더 싼 가격에 이런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들이 이렇게 급전직하는 그런 매수자는 없고 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예. 실제로 이게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 이제 이렇게 공실이 유지가 크게 공실이 유지되면 월세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럼 이제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대출을 뭐 연장하거나 뭐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예. 팔리진 않고 대출을 연장하려고 볼 때 그 연장이 되나요?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니네 이렇게 렌트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겠냐? 빨리 대출 예. 갚아. 대출 갚아라고 하면 이제 갚을 길은 없고. 갚을 길은 없고 그럼 경매로 하면- 나오는 거고. 그럼 경매로 나면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오피스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해줘서 이 건물들이 대량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입는 게 그 중소형 은행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야.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은행 규모별로 보면 거의 중소형 은행이 이제 3분의 2나 이제 되고 요게 이제 전체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43% 거의 절반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오피스만 있는 건 아니고 상가 뭐 다 몰 다 있는데 있을 텐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오피스가 이렇게 아작이 나기 시작하면 그 근처에 있는 상가나 사람들이 일단 안 올 거 아닙니까? 아, 다 어렵죠 뭐. 네. 사람이 아작이라는 사람이 건 그 없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네. 문제가 심하다. 에이잭. 중국말로는 아작. 영어로는 에이잭. 아니 그러면 네. 장 기자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되게 한참 동안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네. 대형은행도 있고 미국의 네. 중소 지방은행도 있는데 네. 왜 지방은행이 저렇게 많이 했습니까? 대형은행들은 그 돈 되는 걸 왜 안 했습니까? 일단 제가 그걸 좀 물어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크게 건전성 규제 비율만 맞추면 세부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는 크게 이렇게
개입을 안 한다고 해요. 두 분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안 들으시는군요. 왜요?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초반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만기가 네. 3년 정도다. 예. 그래서 3년 후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만기 연장 안 해준다. 네. 근데 이상하다 싶을 때 만기 연장 안 해주면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이 건물주는 해주는 은행 찾으러 간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인데 누가 해주겠어요? 아쉬운 지역은행들이 해주지.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점점 밑으로 간다. 밑으로 점점 가는 밑으로 겁니다, 간다. 그렇게. 그러다가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은행 1금융권도 해준다고 하면 만기 때 갈아타기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역은행이 그걸 해주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런 이유도 있겠군요. 네, 뭐 예. 대은행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사실 많으니까 굳이 뭐 네. 여기까지 가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나라 PF 보시면 알잖아요. 예. 거의 그런 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F 대출 주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해주지 왜 은행이 안 해주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같군요. 네. 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면 네. 지방은행들이 미국의 가뜩이나 요즘 지방은행들 무슨 예금도 빠져나간다 그러고 뭐 네, 네. 한두 개 망해가고 있고 막 그런데 네.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구조로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소문이 이제 저 은행은 저쪽 빌딩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디폴트가 난다든지 이러면 회수가 잘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은행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타격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저 은행 정말 뭔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막 빼가겠죠. 그 예전에 파산한 뭐 SVB도 그랬고 예. 얼마 전에 뭐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졌다는 퍼스트리프. 팩 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거의 70%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혹시 저 은행이 먼저 망가지는 거 아니냐? 라는 불안감이 있으니 일단 주주들부터 많이 이제 빠지고 은행 예금도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반토막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불안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괜찮은 새마을금고도 가끔씩 돈 빼고 막 그런 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돈 빼기 시작하면 뭐 어디든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거예요. 아마 그렇겠네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다시 그때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다시 재택근무를 하고 네. 그래도 다시 좋은 시절 그래도 이것만 빅테크밖에는 없지. 잘 버티면 한 4, 5년쯤 전에는 후에는 그때 그 800억까지 내려갔던 그 빌딩 샀어야 되는데 요새 다시 5천억이래. 이런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 어때요?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때 그런 때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조금은 다시 온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코로나의 그 기억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다 재택근무는 개뿔 다시 사무실 출근하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세상에 성장이라는 게 빅테크 말고 더 있냐? 다시 뭐 사람들은 트위터나 해야지 뭐가 있겠냐? 그럴 거라는 거죠. 얘기해 보니까 그런 느낌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환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 기자 정신이 저런 겁니다. 네. 왜 개인의 생각을 보도에다 반영합니까? 네. 그냥 팩트만 전달하면 되지. 그 저한테 왜 훌륭하십니다. 물어봅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 오피스 시장의 위기가 뭐 정말 크게 걱정하는 금융위기로 번질 거냐. 요 차원은 또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큰데 부동산 시장 중에서 이거 잠깐 보시면 그 전체 사이즈인데 미국이 거의 한 70% 이상이 이제 주택 시장이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한 게 오피스 시장인데 이게 이제 전체 대출의 한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해도 일종의 이제 지역은행,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데미지는 줄 수 있지만 그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전반적인 어떤 은행 시스템의 붕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견해죠.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보면 또 몰라요. 왜 이런 오피스 같은데 왜 대형 펀드들도 많이 투자하고 뭐 연기금들도 많이 투자하고 하잖아요. 예. 이런 쪽에서 일부에서 약간 펀드런 같은 조짐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어떻게 뭐라 그러죠? 예. 생각지도 않은 블랙스완? 뭐 그런 어떤 그런 걸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기로 번지진 전체적인 위기로 번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요즘 왜 그 리츠 네, 미국 부동산 뭐 상업용 부동산 리츠에 투자합니다. 따박따박 뭐 임대료 받고 뭐 괜찮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많이 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오피스에 많이 투자한 리츠는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럼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뭐 비슷할 걸요 아마. 한 30-40% 정도 떨어졌어요. 국내 오피스에 투자하는 리츠들도 그렇고 미국은 더 크고. 신한 알파리츠라고 있어요. 판교 네. 빌딩도 몇 개 갖고 있고 예. 거의 뭐 10,000원 가까이 올라가던 게 요즘 5,800원, 5,500원 웬만한 리츠들 이렇습니다. 다 박살났습니다. 아직도 금리가 높아서 그렇기는 회복이 안 한데 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뭐 리츠 가격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오피스 시장 뭐 우리나라 오피스 시장 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우리나라 오피스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공실률이 지금은 매우 낮습니다. 아까 뭐 샌프란시스코 30% 얘기해 드렸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실률은 요건가요? 아, 요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실률이 지금 네.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2.6%밖에 안 됩니다. 미국 평균 공실률이 아까 13%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2.6%? 네, 이번 서울 지역만 말씀드리면 이 정도고요. 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게 공급이 미국은 좀 많은데 우리는 공급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미국. 네, 우리는 네. 근데 뭐 거의 100%. 네, 우리 재택근무 안 하고 사무실 근무 출근이고. 열심히 나간다. 예. 그 미국은 이제 스타트업하고 뭐 금융 IT 쪽으로 많이 해고가 됐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을 주로 쓰는 쪽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난 건 아니라서 우리는 뭐 오피스 상황은 괜찮은데 근데 최근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근로구준법이 그렇게 강한데. 근데 이제 그렇죠. 그 공실률은 이런데 사실은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오피스 가격은. 왜냐하면 이제 금융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융비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담을 이제 하면서까지 이제 가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조금씩 가격은 다운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다만 그 새로 신규 오피스 공급이 없다 보니까 공실률이 유지가 되잖아요. 낮게 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 뭐 아주 뭐 급격하게 이제 하락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저 동네가 저 실리콘밸리의 실리콘밸리는 사무실 있는 곳이죠. 실리콘밸리는 IT 기업들이 주로 있는 거고 그럼 샌프란시스코에는 금융회사들이 주로 많이 있죠.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금융회사도 있고 실리콘밸리에 이제 있다가 뭐 본사도 옮겨온 있고. 애들도 있고. 있을 거고. 맞아. 무슨 트위터도 저기 있다고 그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 말고 다른 곳으로 갈 대안이 좀 있어요 주변에? 내가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이 기사로만 봤는데 인근에 좀 이렇게 싼 데로 좀 간다고. 갈 수가 예. 대안이 있나?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예. 요즘엔 좀 살아났습니다만 한동안 그 진짜 죽었던 적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약간 좀 이제 지루하고 구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디 저 일방통행 단속 한번 잘못하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가가 싹 죽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한 번 상가가 죽으면 다시 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홀로 꼿꼿이 나는 여기서 그래도 맛집 장사 할 거야가 돼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없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시 살아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유동인구들은 그렇죠. 다리 건너가면 성수동, 조금만 내려오면 삼성동 뭐 다 있으니까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몰락한 데는 안 살아나는데 대안이 없으면 기회가 또 있고. 대안이 없으면 실리콘밸리가 무너지겠습니까 설마? 그렇다면 뭐 그래도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공실이 약간 구조적으로 이제 정말 이제 재택, 그러니까 있던 수요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이라서 조금 더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쪽으로 가니까 수요 자체가 이제 이동하는 거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대안이 있으면 골치 아프고 네. 대안이 없으면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 아무도 새로 건물도 짓지 않고 공급이 안 되니까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울 집이 그렇잖아요. 서울이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서울에 새로 요즘 착공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다시 이제 공급 부족이 오는 거라서 채팅창에 보니까 요즘 텍사스 쪽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텍사스 텍사스로 많이 간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텍사스 법인세도 싸고 땅도 넓고. 거기가 그렇게 살기 좋다고. 네. 그리고 지자체가 돈이 많아서 네. 뭐 이것저것 시설도 잘 돼 있고 날씨도 좋고 네.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안 기자한테 듣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한동안 텍사스 타령을 한참 안 했죠. 기자가 언더스탠딩 잘 안 되면 네. 텍사스로 이민 가서 베이글 장사한다고 그랬나? 도넛 아니요? 장사한다고 도넛 장사. 도넛 장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규모거든요. 이게 2019년에 코로나 직전에 53조였는데 작년 말에 71조니까 20조가 늘었어요. 한 40%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죠? 네, 펀드 여기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뭐 그런 연기금들이 해외 직접 투자한 거는 와. 없고 요게 펀드로만 들어간 게 한 40%가 늘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간에는 지금으로 보면 정점에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야, 저게 어기면 몇 점입니까 저게? 20조 가까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이 이제 거의 정점에 다 들어가셨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오피스나 뭐 상업용 뭐 아파트나 이런 가격들이 떨어지면 가장 많이 타격을 보실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뭐가 20조예요? 요게 53조잖아요. 네. 29년 말 그렇습니다. 잔액이. 맞습니다. 그 22년 말 저기 잔액이 잔액이니까 네, 네. 한 20조 정도 추가로 들어갔다. 들어간 들어갔다. 거죠. 최근에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도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해외 대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손실이 커지면 타격이 이제 자산 시장이나 이런 데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외에 있는 무슨 자산이 그게 건물이건 펀드건 무슨 파생 상품이건 뭐건 네. 뭐 코코본드건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누가 팔러 오면 네. 하여튼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면 우리나라까지 흘러올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대체 투자 많이 해서 연기금이 좀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전 세계 첨단 금융 상품을 알아서 그렇게 잘 네.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팔 만큼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해외 투자하는 뭔가가 우리나라의 상품으로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가서 발굴해 왔을 가능성은 제로고 그들이 와서 우리한테 야 이거 좋은 건데 한번 사봐 하고 꼬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20년인가 21년에 한참 많이 만됐잖아요. 중간에 브로커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관들 그게 이제 뭐 이름은 다 매번 다른데 수십 년간 항상 사고 나요. 항상 고점이고. 아니 그 외국인들이 예. 2억 말리 한국에까지 와서 팔 정도면 오주가 안 팔리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도 큰일이네. 갔을 때 금매야 좋은 거야 사 그럴 때 그분이 저한테 그걸 좋은 물건을 줄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유 자금은 네. 그냥 한국 부동산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미국에도 미국의 이런 부동산 얘기가 분석을 하는 보도가 없었는데 네. 둔촌 장순원 기자가 네, 둔촌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미국으로. 영어 자막 따라가지고 예. 미국인들에게 좀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